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주식시장 모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야를 조금 넓혀보면은 괜찮은 시장도 있고 기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회와 이 세계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금과 구리입니다. 지금 금과 구리의 가격이 꽤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게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자산이 상승한 것 자체도 돈의 흐름이 어느 정도 변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 방향을 알려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자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 가격을 알아볼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2022년 말에 금 가격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아직 유효하거든요. 금이 아직 상승 여력이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일단 달러하고 금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달러와 금의 관계는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은 금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달러 가격이 약해지면은 금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제 달러를 많이 풀고 이제 미국 경제가 흔들리자 달러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이 당시에도 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달러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금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건데요. 이런 것처럼 앞으로 달러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은 약달러가 진행이 된다면은 금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달러가 진행이 될 것이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당분간은 약달러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역 수지 때문에 그래요. 강달러가 되면은 달러 가격이 강해지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달러 가격이 강해질 때가 2022년 한 6월부터는 달러 가격이 굉장히 강했죠. 이제 최근 많이 달러 가격이 떨어졌는데 달러 가격이 강하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무역 수지가 이제 적자 폭이 더 커지거든요.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되는 이유는 달러가 강해지면은 수입을 많이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달러가 될 경우에는 이렇게 미국의 무역 수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달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역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달러 약세를 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무역 전쟁에서 이 약달러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대중무역 비중입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계속. 달러 약세를 하면은 이거를 더욱더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중앙은행들의 금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림 1을 보시면은 이 중앙은행의 분기별 금 매입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2022년 3분기에 금 매입이 거의 한 400톤 가까이 갑자기 폭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금 보유량이 전체적으로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달러에 대한 믿음이 깨진 것도 있는데 러시아나 중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에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금을 많이 보유함으로써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요가 증가한 만큼 가격도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실질 금리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실질 금리는 이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6%가 넘어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죠. 기준금리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를 들고 있으면은 이거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금입니다. 금을 들고 있으면은 지금 이런 상태를 방어할 수가 있어요. 물가가 진정이 될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진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에 대한 수요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금값을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약달러를 통해서 이 무역 수지를 어떻게 한다?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무역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약달러로 인해서 금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 이 달러 자산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에서 이 매입을 많이 하고 있다.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금리가 높아졌다고 해도 실질 금리가 낮은 만큼 금으로서 뭐를 방어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경제가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구리 수요가 늘어나고
경제가 나빠지면은 구리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이제 전자제품이라든지 산업 전반에 구리가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구리 수요가 증가하고, 경제가 나빠진다 그러면은 구리 수요가 감소를 합니다. 근데 지금 구리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경제가 좋아지기 전이다, 그런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 구리 수요가 증가한 부분에서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곳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2030년까지 45%로 증가시켰죠. 아무튼 유럽에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니까 구리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구리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까, 요거를 나타낸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30년에는 한 10배 정도 증가합니다. 지금 색깔을 보시면은 파란색, 이제 파워 그리드, 이 발전소 있고 그거를 연결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태양광 만들고 또 풍력 만들고 다 연결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데 들어가는 것들이 구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EV 배터리, 전기 자동차에 쓰이는 배터리죠. 요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풍력, 태양광 뭐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 구리 많이 들어가죠. 지금 친환경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구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숫자로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은 2022년에는 1년에 4,200톤이 필요했으면은 2030년에는 47,000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배 증가하는 거 맞죠?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겠죠. 더 빨리 하려고 할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가스를 끊어서 협박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서 에너지 난방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하죠. 이제 그 덕분에 이번 겨울은 잘 넘길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내년에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의존도, 에너지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빨리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구리가 필요한 거겠죠. 그러면 유럽만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미국은 안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유를 생산하는 그런 중동 국가들의 군대도 막 보내고 전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재생 에너지도 미국은 안보의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 IRA, 저번에 통과된 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예산액이 전체의 49.9%거든요. 거의 절반이나 다름없죠.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미국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구리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겠죠. 앞으로 구리 가격 더 상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구리 관련해서 ETF라든지 이런 거 괜찮겠죠. 관련 자산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리 가격하고 금 가격을 보면서 이제 세계의 어떤 동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미국의 그런 신재생 에너지 기업,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흐름을 보면서. 중요한 거는 구리가 오르고 금 가격도 오르고 있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이게 원자재거든요. 그러면은 또 물가가 오를 겁니다. 원유 가격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겠는데, 이제 다른 게 또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도 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조금 앞으로 우리 부동산이나 코스피는 당분간 쳐다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조금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뜨고 있는 원자재 혹은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투자하고 있는 어떠한 기업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들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